안녕하세요. 친환경 산업 정보를 심플하게 전해드리는 심플예코입니다. 이번 영상은 테슬라 충전소 관련 소식과 함께 연이은 호재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의 테슬라 주식 하향 조정, 그 배경 알아봅니다. 먼저 포드, GM, 리비안에 이어서 엊그제 스웨덴의 그 볼보차까지 테슬라의 슈퍼차징 충전소 시스템을 사용하기로 협의했습니다. 현재 북미 지역에서는 전기차 충전 규격을 두고 테슬라의 슈퍼차저, 그리고 기존 미국 표준인 CCS가 경쟁 중인데요. 그 부분 관련돼서는 이전 영상에서 좀 다루었었어요. 그리고 충전소 개수도 좀 비교하는 데이터가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볼보는 이번에 이제 2025년부터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3개국에 판매되는 차량에 테슬라 충전 규격을 적용하되 소비자가 원할 경우 CCS 방식도 제공할 방침으로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CEO는 2030년까지 완전히 전기차로 전환하기 위한 여정 일환으로 전기차 사용을 가능한 한 쉽게 만들어주고 싶다. 그런데 그를 막는 가장 주 요인이 편리한 충전 시설 사용이다라고 하면서 이 같은 협약의 배경을 설명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또 한 건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폭스바겐도 지금 테슬라와 이 같은 협약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폭스바겐까지 테슬라와 이 같은 협약을 맺게 된다면 사실상 글로벌 EV 브랜드 메이저급들은 거의 테슬라의 EV 충전소 규격을 채택하게 되는 셈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테슬라 말 그대로 북미 지역의 표준화 충전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같은 호재 뉴스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는 이제 테슬라 주가를 다운그레이딩 하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매수에서 중립으로, 바클레이는 비중 확대에서 중립, 골드만삭스는 매수에서 중립으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셀 리포트를 낸 기관도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 전에 이제 미국 주식을 하신다면 이제 좀 레커멘데이션 스케일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미국 기관들은 이제 매도 의견도 내거든요. 그래서 5가지로 좀 나눠지는데 매도, 그다음에 언더퍼폼, 홀드는 이제 보유, 아웃퍼폼, 바이, 그 매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로 크게 이제 매도, 중립, 매수가 있고 그 중간에 한 단계씩 더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매수에서 이제 홀드로 낮췄기 때문에 2단계 낮췄다고 보시면 되고 바클레이 같은 경우는 비중 확대에서 중립으로 모건 스탠리는 매수에서 중립으로 2단계 낮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각 그 의견들에 대해서 좀 기사와 또 인터뷰들 자료 좀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먼저 골드만삭스는 테슬라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2단계 낮춘 셈이고 그 주 이유는 한마디로 그 모든 것이 가격에 반영이 되었다. 라는 부분입니다. 테슬라의 토탈솔루션, EV 판매는 물론이거니와 지금 한참 얘기가 오가는 그 충전, 그리고 소프트웨어, 또 자율주행 등 모든 것을 고려해도 이미 주가에 선반영되었다라고 하면서 여기 이제 올해만 108% 올랐고 그것도 특히 지난달에만 38%나 올랐다라고 하면서 이제 배럴 리플렉스가 완전히 선반영됐다라고 본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짚어드리고 싶은 점은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는 2023년에는 신차들의 그 가격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그래서 그 가격 책정에 대한 환경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마진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구겐하임 파트너스 기관인데요. 바로 이 기관이 테슬라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이제 6월 28일 야후 파이낸스 인터뷰 자료를 좀 가지고 와 보았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링크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먼저 인터뷰어는 충전 파트너십을 통해서 테슬라가 얻을 수 있는 정확한 그 재정적인 이익은 무엇이라고 보느냐 물어봅니다. 아주 궁금했던 사항이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치들을 대는데요. 우리 이 기관은 2035년까지 전 세계 EV 차량이 약 8천만 대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때 이제 테슬라의 전체 그 MS 점유율은 50% 최소 될 것으로 여겨지고 이때 충전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예상치 50센트 달러이다. 그것을 궁극적으로 주가에 반영을 했을 때 현재 주가의 주당
$10 정도 올라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본다. 하지만 포드 협약 이야기가 나온 뒤로부터 지금까지 무려 테슬라 주가는 $70나 올랐기 때문에 매우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본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당하기 매우 어려운 그런 가격대다라고 하고 있고, 매도 의견을 내면서 목표 주가를 무려 $112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테슬라 주가가 $258 정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목표 주가를 제안을 한 셈이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인터뷰어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요. 하지만 테슬라 주가가 다른 주가들처럼 이런 이론적인 프라이싱으로 움직이는 주식은 아니지 않느냐. 무엇보다 이제 그랜드 아이디어,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적인 큰 그림으로 움직이는 주식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로보택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같은 그런 라이센싱, 소프트웨어 라이센싱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것들은 가격에 반영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먼저 자율주행은 굉장히 먼저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물론 진전이 있다. 하지만 굉장히 기대했던 것보다 느리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특히 이 로보택시에 대해서는 매우 스kép티컬, 매우 회의적이라고 아예 대놓고 언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로보택시가 가능해지려면 아주 사소한 것까지 굉장히 복잡하게 데이터화를 해야 하는데, 그게 복잡할 뿐만 아니라 관련된 제반 시설, 여기에 뭐 보험이나 뭐 여러 가지 법률 같은 것들이 들어갈 거예요. 여기 이런 부분들은 언제쯤 마련될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용료가 언제 될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프라이싱에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로 AI, 자율주행, 로보택시 등에 대해서는 이제 스kép티컬, 매우 회의적으로 본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스캐피탈 기관 의견도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이 인터뷰는 이제 6월 29일자 인터뷰이고, 먼저 이 기관은, 기관 자체에서 이미 테슬라를 롱텀 베리시 포지션을 취해왔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특히나 이제 베리시하게 보는 이유는, 테슬라 이외에 기라성 같은 브랜드들이 쏟아질 것이다. 그래서 100여 개의 넘는 EV 신차 모델들이 쏟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을 만드는 그 브랜드들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기업들이다. GM, 포드, 뭐 현대기아차도 언급을 하면서 그들이 내놓는 신차 모델의 경쟁력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가 지금까지 시장 점유율을 독점적으로 유지하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관련돼서 다른 충전이나 다른 사업 부분에 대한 의견도 제시를 했는데, 먼저 테슬라의 그 슈퍼차징 네트워크는 경쟁력은 매우 높다. 그건 인정한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특히 북미 지역에는 거의 뭐 거점에 이렇게 깔려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부분이 다른 EV 브랜드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수익이 증가는 하겠지만 정확히 어느 정도 증가할 건지 아직은 가늠하기 어렵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또 좀 재밌는 포인트도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테슬라 차주들이 자기네들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다른 EV 브랜드들의 차주들도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되면 과연 테슬라가 예전만큼 매력이 높을까라는 부분도 고려해 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루스 캐피탈 역시 AI 관련된 것, 또 자율주행 관련된 사업 모델 같은 경우 아직 가셔야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주가에 반영시켜야 되기는 잘 모르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상 월가의 그 기관들의 하향 조정 배경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드렸고요. 근데 제가 이전에 좀 호재 뉴스 위주로 많이 다루었었는데, 월가들은 왜 이렇게 다운그레이딩 할까 궁금해서 좀 여러 자료를 찾아보다가 이런 부분도 공유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